당군도 놀랄 그분의 괴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당군도 놀랄 만한 괴력을 지녔습니다. 한국 정치 참 부끄럽죠. 그분 이전 시대에는 이 기업에서 돈 뜯어가고 저 기업에서 돈 뜯어가는 뜯어쓰는 시대다. 이제 그분은 뜯어쓰는 시대는 가라. 이제 나는 만들어 쓴다.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이,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 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들었다.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죠. 다음 볼까요?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입니다. 돈으로 무죄 사고, 즉 재판 거래 의혹을 말합니다.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분입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공직자 뉴노멀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존을 만들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검사 사칭, 무고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전과 사범입니다. 형수 폐륜 욕설, 여배우 스캔들,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고소고발 남발 등 이런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뉴노멀을 만들었죠.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에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그분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으로 8차례나 당시 권순일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고액의 돈 약속도 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낸 것에 대한 사후 수뢰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또 그분은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을 꾸렸던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400억 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생활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변호사 대납도 사생활입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하여서 변호사 대납 관련해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까?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S사의 그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분의 가면 뒤 실체를 보겠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변호사 땐 민간개발을 주장하더니 시장이 되고 난 후에는 공영개발을 주장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그분은 오히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 비율을 축소하고 국민에게는 기본 시리즈의 기본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변은 돈벼락을 맞고 그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승성장군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준법과 도덕이라는 가르침은 없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기면 무법도 법이 되고 무도함도 예가 되고 폐륜도 출세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막 살아도 권력만 쥐면 된다는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도 그분에게는 온당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상현상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검 거부로 그분이 누구인지 인정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의도 옆 대나무숲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입니다. 우리 당 60년 역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당에서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니 나 솔직히 참담하고 창피하다. 음주운전의 전과 사범이 회관 인턴으로 지원했다 치자 어떤 의원실이 그런 직원 받을까? 당연히 그런 수준의 이력은 일반 회사의 원수도 못 낸다. 보통의 인생이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최소한의 인격 수준을 갖출 생활인이라면 그런 욕은 알지도 못하고 남에게 할 생각도 못한다. 내가 욕한 게 아니야. 집권여당 대선주자 말씀이야. 너무 참담했다. 누가 알아볼까 봐 자리를 얼른 피했다. 이 퇴행이 우리를 어디 이 민주당 보좌진의 여침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네. 잠깐 질문 중에 아까 이해식 의원처럼 주고받으시면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고 또 그 간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또 쭉 그 질의를 하시고 또 일정 정도 답변을 하실 시간은 일정 정도는 조금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일정 정도 그 답변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잠깐만 여기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예. 네. 네, 어떻든 하여간 답변에 일정 공정성은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부하시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을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자, 이거 질문에 있던 겁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질문에 저기 있던 겁니다. 질문하셨고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일정 시간은 아니 그렇게는 이게 국정감사가 의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정 정도 답변 들으시고 자, 난 다음에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김도부 의원님 얘기하실 때도 다 들었으니까 좀 듣고 나서 시간은 어떻든 좀 배분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우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돈을 준 사람은 이 지사님 최측근이에요. 네, 의원님, 네, 제가 답변 좀 드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꾸 돈을 제가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 정치사가 아니라 저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을 드릴지 뭐 혹시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뭘 해먹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의원님, 분명한 사실은 의원님께서 소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습니다. 그 막는 바람에 저희가 질문에 답하는 중입니다. 혹시 우선, 불편하시더라도 저도 1380만 명을 대표하는 도지사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질의했으면 장관 자료가 언론에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당연히 하시겠죠. 질문 드렸으면 반이라도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여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떻든 자, 질문하신 제가- 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일정량은 보장해야 되는 게 서로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적당한 시간으로 딱 끊어서 네, 제가 답변하고 지금 정리해 1분도 주십시오. 말씀 못 드려서 조금만 예, 기회를 말씀하십시오. 주십시오. 예. 일단은 이 사건은 국민의 제가 시간 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빨리 정리할게요. 가능하면 예. 저도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부 다 조용히 해주시고, 예, 경기도지사님 답변하십시오. 네. 예.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동생이 뇌물 받아서 민간개발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에 국정감사에서 압력 넣어서 LH의 공공개발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제가 공공개발하려고 했을 때 무려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가지고 공공개발 막으면서 민간개발 강요했고 이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개발 이익 규모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최대 1조 원에 이룰 수 있는 이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했고 그거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설계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예. 이때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네, 조금 더 하시고 네, 네.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43분에 시작해서 46분 시작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주고받은 얘기 있어서 2분인데 예. 네. 그럼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만 좀 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해 네. 주십시오. 예. 아까 대선 자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선을 전에도 치러봤지만 저는 후원금 쓰고도 남아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대선 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변호사비 말씀은 제가 미리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서한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위증죄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아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요.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수사 과정,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이 5건의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사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무슨 30명 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무슨 어디 하우 선임하면 거기 몇 명 지정하시잖아요. 그건 한 명이죠. 제가 선임한 건 6명이었고요. 개인 4명의 법무법인 6명이었고요. 이 중에 한 개 법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거 빼고 그러니까 또 민변 전임 회장 3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 주신 게 있어서 총 14명이고요. 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다 정리해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2억 8천 몇백만 원 낸 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뭐 400억 변호사비 줬다는 얘기를 비교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네. 무슨 재판 거래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이 말씀 마저 드릴게요. 이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아, 도지사님 이제 그 내용은 고요 맞아. 그 부분만 변호사비 얘기만 마저 하겠습니다. 좀 그럼 하실 것 이것만 같으세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시고 무슨 저기 모 대법관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나머지 무슨 변호사비를 뭐 얼마를 누구한테 대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자, 아니
우선 다음입니다. 우리 또 그 저기 네? 어떤 걸요? 그 답변을 또 더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그럼 보좌진의 외침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예. 자,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님, 네, 제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이제 질문의 내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의견을 치고받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그렇고 또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의견이 다른 게 당연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답변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예.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30초. 제가 지난 우리 도지사님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죠. 간담회 때 토론회 때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예. 그래 할게요. 예. 발언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맙시다. 예. 그 토론회 때 우리 이 지사께서 어떻게 문재인 후보께 이야기를 했는데 A를 물으면 A를 대답하지 왜 A를 묻는데 B로 자꾸 대답하느냐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좀 시켜주십시오. 아,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의사진행 발언 있으셨습니다. 예, 또 뭐 있으십니까?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30초입니다. 예. 이해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고 해주세요. 네. 네. 김도우 의원님 그 발언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7분 동안 그렇게 장광설 비슷하게 늘어놓으시고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신 거를 질문이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그런 방식의 질문은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